서울의 한적한 동네. 오래된 한옥이 줄지어 선 골목 끝에 위치한 집에서 김영수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다. 75세의 나이에 그는 여전히 단정한 모습으로 아침마다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다. 흰머리가 성성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다. 영수는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가정을 꾸렸고 아내와 함께 두 아들을 키웠다. 그러나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들은 각자 가정을 이루며 멀리 떨어져 살았다. 이제 이 넓은 집에서 그를 위로하는 건 오래된 라디오와 마당에 핀 계절꽃들 뿐이었다. 어느 날 동네에 새로운 얼굴이 나타났다. 30세의 박지연은 최근 이사 온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생기 넘치는 목소리로 동네 사람들에게 금세 인사를 건네며 친근하게 다가갔다. 지연은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이 조용한 동네로 이사 온 터였다. 그녀의 집은 영수 할아버지의 한옥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었다. 처음 만난 건 우연이었다. 지연이 이삿짐을 정리하던 중 무거운 상자를 떨어뜨렸고 마침 마당에서 차를 마시던 영수가 다가가 도와주었다. 괜찮으세요? 젊은 사람이 힘도 좋을 텐데 라며 그는 농담 섞인 말투로 웃었다. 지연은 살짝 당황했지만 곧 할아버지가 더 힘이 세세요. 라며 웃음으로 화답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공기가 흘렀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마주쳤다. 지연은 퇴근 후 산책을 즐기며 영수의 집 앞을 지나곤 했고 영수는 늘 마당에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으며 그녀를 기다리듯 앉아 있었다. 어느 날 지연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할아버지, 차 한 잔 같이 마셔도 될까요? 영수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부터 두 사람의 만남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깊은 인생 이야기까지 이어졌다. 영수는 젊은 시절의 꿈과 아내와의 추억을 들려주었고 지연은 현대사회의 치열함과 자신이 꾸는 미래에 대해 털어놓았다. 나이 차이는 있었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깊이 있었다. 그러나 이 평화로운 교류는 오래가지 못했다. 영수의 큰아들 준호가 우연히 아버지 집을 방문했다가 지연과 함께 차를 마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다. 준호는 50대 초반의 회사원으로 아버지의 외로움을 이해하면서도 늘 바빠 자주 찾아오지 못했다. 그날 그는 지연의 젊음과 활기찬 모습에 의아함을 느꼈다. 아버지, 저분이 누구세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경계가 담겨 있었다. 영수는 담담히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준호의 눈초리는 날카로워졌다. 그날 밤 준호는 아내와 통화하며 말했다. 아버지가 이상해. 나이도 어린 여자랑 너무 가까이 지내시는 것 같아. 이 말은 곧 가족 전체로 퍼져나갔고 영수의 평온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영수 할아버지와 박지연의 만남이 잦아질수록 가족들의 불안은 커져만 갔다. 준호는 동생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전했고 민수는 곧바로 서울로 올라왔다. 민수는 준호보다 몇 살 어린 40대 후반의 사업가로 성격이 급하고 직설적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마당에서 차를 마시던 영수와 지연을 마주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지연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영수는 차분히 그냥 이웃이랑 이야기 나누는 거다라고 답했지만 민수는 쉽게 납득하지 않았다. 이웃이라기엔 너무 자주 보이는데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사람들이 뭐라 할지 생각 안 하세요. 그의 말에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실례가 됐다면 죄송합니다라며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저녁 형제는 아버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준호는 부드럽게 설득하려 했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젊은 여자랑 어울리세요. 가족 망신이에요. 영수는 처음엔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희가 내 외로움을 알아주긴 하냐. 지연이는 나한테 친구일 뿐이다. 그러나 아들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들은 지연을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의심했고 이 관계가 아버지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고 여겼다. 한편 지연은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리려 애썼다. 그녀는 영수와의 대화에서 위로를 받 그의 지혜와 따뜻함에 끌렸을 뿐이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을 보니 자신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한 듯 느껴졌다. 그녀는 영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부담을 드린 것 같아요. 시바라 그 거리를 두는 게 나을까요? 영수는 답장을 쓰다 말고 한참을 고민했다. 그는 지연과의 시간이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지만 가족의 걱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며칠 후 동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이웃들은 영수와 지연을 두고 수군거렸고 심지어 전화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준호와 민수는 이 소문을 듣고 더욱 강하게 나섰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지연과 연락을 끊으라고 요구했고 영수는 갈등 속에서 점점 지쳐갔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선 지연과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녀와 나눴던 웃음,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오랜만에 느껴본 생기. 그는 과연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고민하며 밤을 지새웠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의 반대와 동네의 수군거림은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지만 박지연과의 시간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건 또 다른 상실처럼 느껴졌다. 결국 그는 지연에게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다. 한강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다가간 걸까요? 가족분들께 상처가 될까 걱정돼요. 영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잡으며 말했다. 아니다. 지연아, 너 덕분에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어. 하지만 내 아들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는 거겠지.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했지만 현실의 벽이 높다는 것도 알았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들과 다시 마주했다. 이번엔 준호와 민수도 한 발 물러선 태도였다. 민수가 먼저 말했다. 아버지, 저희가 너무 과민했어요. 그래도 걱정돼서 그랬던 거예요. 준호도 덧붙였다.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간 것 같아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나도 너희 마음을 안다. 하지만 나한테도 내 인생을 살아갈 권리가 있지 않겠니? 그 말에 아들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다. 가족은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받아들이며 화해의 실마리를 찾았다. 며칠 뒤 영수는 지연을 다시 만났다. 이번엔 동네 주민들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그는 지연에게 말했다. 앞으로도 친구로 지낼 수 있겠지? 나이 차이는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은 같잖아. 지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죠.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와의 시간이 소중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차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는 여전히 따뜻했고 때론 지연이 디자인 작업을 보여주면 영수가 진지하게 의견을 주기도 했다. 동네 소문은 점차 잦아들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고개를 갸웃했지만 대부분은 영수의 단단한 태도와 지연의 진심을 보며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았다. 가족도 이 관계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준호는 가끔 아버지 집을 방문해 지연과도 인사를 나누며 어색한 평화를 유지했고 민수는 아버지가 저보다 젊어 보이시네요라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어느 가을날 영수는 마당에 앉아 지연과 함께 단풍을 감상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 사이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퍼졌다. 영수는 문득 생각했다. 인생은 끝없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을 채우는 거구나. 지영아의 우정은 그의 노년에 새로운 색을 더했고 가족과의 갈등은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조용히 그러나 따뜻하게 마무리되었다.